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3쿠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경로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옆돌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당구를 너무 사랑하는 당구인 조현경 선수와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당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조윤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당구 채널에서 경기 심판을 할 때 그 경기를 조윤경 선수가 주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요. 그 열정적으로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심판도 열심히 보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 수업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옆돌리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조영경 선수는 옆돌리기 할 때 어떤 게 제일 좀 부담스럽던가요? 예,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옆돌리기인데요. 아무래도 두께랑 당점, 이 두 가지도 되게 부담스럽지만 아무래도 속도 조절 부분이 제일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든 동호인분들이 두께 당점도 어려워하실 뿐더러 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득점에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수업을 차근히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시도하지만 의외로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옆돌리기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조현경 선수의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두께 당점 결정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두께 당점이 속도가 맞지 않으면 전혀 다른 효과들이 납니다. 자, 조금 더 다른 배치의 모양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시도하실 때는 일적구의 두께를 굉장히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 동호인들이 옆돌리기를 하실 때 성공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당점을 먼저 결정하시기 때문인데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굉장히 많습니다. 두께와 당점의 조화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답은 포지션이 될 수 있는 배치에 그런 형태를 세울 수 있는 두께와 당점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 포지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 배치에 따라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배치가 놓여 있습니다. 자, 별로 많은 차이를 두지 않는 그런 배치인데요. 자, 지금 배치에서는 여러 가지로 포지션 배치를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원쿠션으로 반대쪽 코너로 떨구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1, 2, 3 쿠션을 이용해서 이쪽 코너로 도착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주 얇게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저쪽 코너나 아니면 원 쿠션을 이용해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 배치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두께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목적구와 수구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두께를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이런 배치에서는 원쿠션을 이용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보내는 방법이 좋을 거고요. 조금 더 올라가서 수구와 목적구가 한 45도 정도의 각도를 형성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목적구를
1, 2, 3 쿠션을 이용을 해서 아래쪽 코너 쪽으로 보내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각도가 훨씬 더 장 쿠션에 대해서 직각에 가깝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했을 때는 일목적구를 원 쿠션을 이용을 해서 반대쪽 코너 쪽으로 내려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께를 항상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두께를 결정한 이후에 당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구와 목적구와의 각도를 잘 판단을 하고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미묘한 차이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배치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동호인분들 이런 배치를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1점 득점하기 위해서 너무 연연하다 보면 일목적구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 세워서 다음 배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우선 잘못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공을 시키기는 했지만 일목적구가 단축의 중앙에 배치가 되면서 다음 성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나를 득점을 하고 1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목적구를 조금 더 코너 쪽으로 세울 수 있는 두께를 형성하면 다득점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목적구를 조금 더 두껍게 결정을 하고 옆회전을 줄이면서 성공시키면 다음 배치를 아주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일목적구와 수구의 각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요. 한 45도 정도로 형성이 됐는데요. 자, 이런 배치에서 일목적구를 원쿠션으로 이쪽 아래쪽 코너로 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시킬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배치를 또 1, 2, 3 쿠션을 이용해서 이쪽 코너에다가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되면 일목적구가 코너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투 쿠션을 이용해서 이목적구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는 얇은 두께를 이용을 해서 일목적구를 원 쿠션으로 다시 제자리로 내려보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일목적구를 원쿠션으로 이용해서 다시 제자리 쪽으로 내려보내면서 아주 좋은 배치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배치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의 배치와 비슷하게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자, 두 번째 케이스처럼 얇게 성공을 시켜서 얇게 선택을 해서 원 쿠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목적구가 장 쿠션을 먼저 맞으면서 잘못하면 키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치에서는 조금 더 두툼하게 결정을 하셔서 일목적구를 1, 2, 3 쿠션으로 해서 코너 쪽으로 도착을 시킬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똑같이 다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배치지만 미묘하게 두께를 조금씩 변형을 시켜주면 아주 수월하게 다음 배치를 만들 수 있는 모양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쉽다고 생각을 하셔서 당점을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두께를 항상 먼저 결정을 하셔서 성공을 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호인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배치입니다. 자, 코너 쪽에서 당구대 중앙 쪽으로 퍼져 나오면서 수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중앙 쪽으로 퍼져 나올 때 내가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수구의 회전력이 다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이는데요. 자, 우선 조영경 선수의 시범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당구대 중앙 쪽으로 퍼져 나오면서 득점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데요. 자, 연습도 연습이지만 기본적으로 세 번째 쿠션에 어디에 도착을 해야지 네 번째 쿠션 쪽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 포인트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너 쪽에서 당구대 중앙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득점을 해야 되는 경우에 테이블의 포인트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회전을 주고 진행을 시켰을 때는 세 번째 쿠션에서 굉장히 많이 퍼질 것 같고, 무회전으로 진행시키면 같은 위치에 도착을 해도 세 번째 쿠션에서는 더 짧게 도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회전을 주고 9시 방향에 회전을 주고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1.5포인트 세 번째 쿠션에 1.5포인트에 도착을 시킬 건데요. 자, 네 번째 쿠션의 도착 지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무회전입니다. 자, 회전이 있으나 아니면 무회전이나 세 번째 쿠션에 1.5포인트에 도착을 했을 때 네 번째 쿠션에 두 번째 포인트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옆돌리기를 하실 때 코너 쪽에서 회전이 많이 진행을 해서 회전력을 많이 가지고 진행을 해서 세 번째 쿠션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무회전인 것처럼 회전이 다 풀려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동호인분들 많이 깜짝깜짝 놀라시고 테이블이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회전력은 생성이 되기도 하고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세 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원 포인트에 도착을 하면 반대쪽 네 번째 쿠션은 세 번째 포인트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1.5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로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쿠션에 2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되면 네 번째 쿠션은 반대쪽 1포인트에 도착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실전에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옆돌리기를 시도할 때 키스를 피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옆돌리기에서는 특별하게 키스를 피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구의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하시고 그 목적구의 움직임에 수구가 교차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키스를 피할 수 있는데요. 자, 키스가 잘 난다. 그런 배치들은 특별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런 배치에 따라 그 배치를 집중적으로 두께와 당점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키스가 나는 배치들을 직접 키스를 만들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키스를 피하는지를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스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옆돌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현경 선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